만약 오늘 밤 빙하기 한가운데 던져진다면 아마 한 달도 못 가서 다른 인간을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추위가 먼저 여러분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은 굳고 피부는 갈라지며 몸은 생존을 위해 수천 칼로리를 태우게 됩니다. 결국 뇌는 도덕에 신경 쓰지 않게 되지요. 고대 역사의 대부분 동안 겨울은 단순히 불편한 계절이 아니라 바로 살인기계였습니다. 고대 인류가 겨울을 어떻게 견뎌냈는지에 대한 무서운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역사 다큐멘터리의 끝에서 왜 과학자들이 추위가 인간 진화 자체를 영구적으로 바꿔놓았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빙하기를 살아남은 이들은 단순히 가장 강인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현대인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만 년 전 지구는 외계 행성처럼 보였습니다. 거대한 빙하가 대륙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졌고 숲은 끝없는 눈밭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이곳은 선사시대 인간들의 세계였으며 거대한 포식자와 기근, 어둠이 가득한 얼음 악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인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자연을 정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생명체보다도 공포에 더 빨리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회복력에 대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추위가 가장 먼저 파괴한 것은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빙하기 동굴 안에서 무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산더미처럼 쌓인 부서진 뼈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연구자들은 그것이 선사시대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냥 찌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불길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인간들은 고기가 아니라 지방을 먹고 있었죠. 이 빙하기 겨울을 버티려면 엄청난 칼로리가 필요했습니다. 몸은 매 순간 에너지를 태워야 했고 단지 추위로 죽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인류는 뼛속에 숨겨진 순수한 동물성 지방인 골수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부석기 시대 고고학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은 인간이 매머드를 죽인 직후 몇 분 안에 뼈를 부수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연구자들은 소름 끼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 뼈들 중 일부는 인간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다큐멘터리에서 피하는 이 어두운 인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빙하기 시대의 식인 행위에 대한 증거가 유럽 전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동물의 뼈처럼 부러진 인간의 두개골, 인간의 살에 남겨진 석기 도구 자국, 불에 의해 생긴 화상 흔적들. 선사시대의 생존에는 때때로 다른 인간을 먹는 일이 포함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신화가 아닌 생존이었습니다. 이상한 건 이게 인류를 멸종에서 구했을지 모릅니다. 연구자들은 굶주린 부족이 장례식인 풍습을 행했다 봅니다. 살인이 아니라 죽은 뒤 시신을 먹는 거였죠. 6개월에 얼어붙은 어둠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밤 아이들이 배고파 오는 소리와 동물이 씨가 마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공동체에선 누군가 죽어갑니다.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질문은 석기시대 괴롭혔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인 풍습은 인간이 저지른 가장 어두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와는 거리가 멉니다. 결국 추위는 인간의 몸 자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고대 인류가 죽은 동물의 사체 안에서 잠을 잤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안에서요. 신선한 매머드 사체는 이상한 상황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열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거센 폭풍이 몰아칠 때 이 거대한 동물들의 몸은 추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비상 대피소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끔찍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선사시대의 지구는 존엄성보다는 오직 생존만이 중요했습니다. 고대 생존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수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놀라울 정도로 발전된 선사시대의 기술들을 발견했습니다. 뼈로 만든 바늘, 겹겹이 있는 모피옷, 가죽 보온 부츠, 심지어 체온 유지를 위해 피부에 직접 바르는 지방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적응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결코 원시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전문가였고 현대인이 며칠 만에 무너질 만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조차도 그들을 다음 위협, 즉 포식자로부터 완전히 보호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선사시대의 야생세계는 괴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대 사자보다 더 큰 동굴 사자, 한 입에 뼈를 부술 수 있는 거대한 하이에나, 얼어붙은 평원을 무리지어 사냥하는 무서운 늑대들이 있었습니다. 빙하기 동안 인간은 먹이 사슬의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른 음식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생존 전략을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은 일부 집단이 어디든 불씨를 들고 다녔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겨울에 불이 꺼지면 가족도 함께 죽었으니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단순한 돌풍 한 번의 혈통이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었죠. 인간들은 불을 차지하려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고요.
많은 과학자들은 오늘날 최초의 인간 간 전쟁이 빙하기 중 가장 추운 시기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땅을 위해서도 권력을 위해서도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선사시대의 폭력적인 충돌의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두개골, 물속에 밝힌 창촉, 동굴 안에서 몰살당한 온 가족들 자원이 사라질 때 인간들은 절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인 네안데르탈인의 사라짐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의 이야기는 단순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더 똑똑한 인간이 더 약한 인간을 대체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현대의 인류 진화 연구는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를 시사합니다. 경쟁, 폭력, 그리고 멸종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겨울이 점점 더 추워질수록 네안데르탈인은 영원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을 둘러싼 가장 큰 미스터리는 멸종 이유보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아남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수십만 년 동안 혹독한 빙하기의 기후를 견뎌냈습니다. 이는 지능, 계획, 그리고 복잡한 생존 기술을 필요로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이 자신들의 집단에서 다친 구성원을 수년 동안 돌봤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일부는 완전히 아문 부러진 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돌보고 먹이며 기근 속에서도 보호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연민은 진화의 역사를 영원히 바꿨습니다. 하지만 현대 인류가 더 잘했던 것이 하나, 바로 연결이었습니다. 초기 교환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수백 킬로미터의 얼어붙은 풍경을 가로지른 고대 도구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부족들이 서로 소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원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했으며 마지막 빙하기 동안 이것이 멸종과 생존을 가르는 차이가 되었을지도 모름. 고립된 부족들은 죽어갔지만 연결된 부족들은 적응했고 적응은 인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석기 시대를 살아남는 건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이기도 했죠. 6달 동안 어둠 속에서 꺼져가는 불 옆에 앉아 음악도 없고 전기도 없으며 가족이 봄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심리적인 압박감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인간은 놀라운 것을 발명했습니다. 바로 이야기입니다. 고대 전통을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은 이야기하기가 원시 인류의 회복력의 필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락이 아닌 생존 도구로서요.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얼어붙은 호수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이야기는 이주 경로를 설명했고 사냥길과 포식자의 행동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야기가 인간 진화 연구에서 중심이 된 걸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지식이 기억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었고 인류를 영원히 변화시켰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장 신기한 점은 바로 여러분의 뇌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빙하기의 본능을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둠을 두려워하고 불에 끌리며 고립될 때 느끼는 불안감, 이 모든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추웠던 시대, 초기 인류가 발전시킨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선사시대 학자들은 현대인이 여전히 고대 생존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 아주 강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불빛은 신경계를 진정시킵니다. 어둠은 경계심을 높입니다. 고립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몸은 빙하기를 기억하죠. 정신은 잊었어도요. 수천 년 동안 얼어붙은 세계는 인류의 모든 면을 형성해왔습니다. 두려움, 신중함, 폭력, 협력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바로 고대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왕도 제국도 아닌 바로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굶주린 인간들이 불빛을 바라보며 밖에서는 눈보라가 세상을 집어삼키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빙하기를 살아남은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진실은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